칼라가 물이 조금 더 들었는데요. 이렇게 분홍빛이 좀 진하게 보입니다. 이 칼라는 이렇게 물이 드는 게 꽃잎이 아니라 포엽이라고 하죠. 안에 있는 이렇게 생긴 게 진짜 꽃입니다. 꽃다발로도 많이 이용되는 칼라인데요. 이 칼라는 분화용으로 좀 작게 자라는, 그래서 화분에서 키우기 좋은 종류의 칼라입니다. 오늘은 하와이 무궁화도 예쁘게 한 송이 피었습니다. 겨울엔 실내에 두었다가 봄에 정원에 내놓고 꽃을 보는데요. 여름꽃으로 꽃을 아주 많이 피워주고 마치 무궁화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봉우리가 보면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꽃이 아주 많이 핍니다. 그래서 겨울에 실내에 보관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한데, 겨울에 보관했다가 이렇게 정원에서 예쁘게 꽃을 보고 있습니다. 초하화가 씨가 떨어져서 여기저기 싹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었는데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초하화 꽃이 이렇게 아주 진한 분홍색으로 예쁘게 핍니다. 옆에 보면 꽃봉오리도 아주 많이 올라와서 계속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고요. 정말 자연 발화가 잘 돼서 봄에 싹이 올라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안 올라왔는데 올해는 초하화 싹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심었습니다. 여기 화분에 모아두었고, 이렇게 또 장화에도 한 포기씩 심었는데 여기서도 꽃이 피었습니다. 능소화가 피기 시작하네요. 올해는 여름꽃들이 모두 다 좀 이르게 빨리 피기 시작합니다. 워낙 날이 빨리 더워져서 그런지 울타리를 타고 아주 멋지게 올라오는 능소화인데요. 가을에 아주 짧게 가지를 다 잘랐는데 그 짧은 가지에서 이렇게 줄기와 잎이 나오고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그런데 올해 올라오는 이 세력을 보니까 어마무시하네요. 너무너무 많이 자랐고 또 작년보다 훨씬 더 길게 또 잎도 많이 올라와서 가지도 많이 올라와서 엄청납니다. 지금 벌써 이러면 여름 지날 때쯤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능소화는 이렇게 정원에서 아무리 울타리라고 하지만 이런 장소에서 키우기가 조금 알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꽃은 참 예쁘죠? 꽃은 예쁘고 많이 피고 그래서 울타리를 멋스럽게 해주기는 하지만 너무 잘 자라고 그래서 계속 가지를 잘라 주어야 하고, 마침 또 저희는 이 옆에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소나무 쪽으로 많이 뻗지를 않았는데 가지가 올해는 커지면서 소나무 쪽으로도 뻗어 있고 살짝만 닿아도 뿌리가 내려서 소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나무한테 안 좋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꽃까지 피었기 때문에 꽃을 보고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 능소화는 제거를 해주려고 합니다. 올해 키웠던 능소화이고 이렇게 줄기도 아주 굵게 잘 올라갔지만 이렇게 해마다 점점 커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장소에 심는 건 알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올해까지만 보고 능소화는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아주 정말 높은 울타리를 타고 끝까지 올라가서 그 너머로까지 자라는 그런 능소화라서 그 자라는 어떤 성장력이 엄청난 그런 야생화라 이렇게 저 나름대로 밑에 가지도 정리하고 위에 가지도 가을마다 짧게 잘라주면서 좀 아담하게 키워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이 자체가 워낙 잘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만 보고 가을에 이걸 좀 제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소화를 혹시 심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고
많이 고려해 보시고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이 좋아서 애기 송엽국들이 아주 활짝 예쁘게 피었습니다. 화분에서도 키우기가 좋고 좀 추위에 약하다고 해서 화분째로 비닐 한 장만 덮어도 노지 활동을 잘 했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노지 활동을 시키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매성 아나벨 수국 벨라라 가자가 꽃볼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손보다도 훨씬 크게 꽃볼이 탐스럽게 생기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 수국을 키우신다면 이런 종류의 아나벨 수국 추천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또 외성으로 자라는 이 벨라라 가자는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고 아담하게 꽃을 볼 수 있어서 정원에서 키우기가 아주 좋은 수국입니다. 리메타도 예쁘고요. 라임색과 흰색이 보이는 약간 분홍빛과 흰색으로 보이는 블랑쉐트도 아주 예쁘죠. 올해는 커런트가 열매가 많이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이 정도만 생겼네요. 그래도 열매가 빨갛게 물이 들면 마치 예쁜 구슬처럼 아주 보기 좋습니다. 외성 백합들도 많이 시들었죠. 시든 꽃대를 잘라줘서 이 정도 남아있고, 뭐 꽃이 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짧게 보지만 워낙 색이 강렬해서 보기 좋은 꽃이고, 또 나리도 이제 많이 폈다가 시들었습니다. 이제 백합의 시간이 왔지요. 저희 정원에서는 원종 백합 리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합이 제일 먼저 피었습니다. 이렇게 빨간 줄무늬가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꽃대가 길게 올라오면서 조랑조랑 달려있는 라푼젤 초록꽃이 오늘 참 예뻐 보입니다. 매년 키워서 뿌리가 커져서 이렇게 꽃대가 여러 개 올라와서 모두 꽃을 피워주고 있어서 더 예뻐 보입니다. 외대바람꽃이 자연발화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어 놓고 그 다음에 보면 주변으로 외대바람꽃 싹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정원 여기저기에 외대바람꽃이 있습니다. 옮겨 심고 해서요.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와서 바람꽃이 피는 야생화입니다. 여름에 보기 좋은 꽃입니다. 웅자꽃도 피었네요. 여름 산행할 때 많이 만나는 우리나라 야생화이죠. 그늘에서 잘 자라는 꽃으로 여름 무렵에 볼 수 있는 예쁜 야생화입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자귀나무인데요.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런 분홍색의 깃털 같은 꽃이 피는 자귀나무이죠.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겹으로 피는 샤스타 데이지인데요. 이렇게 꽃잎 끝도 좀 갈라져서 이런 모습입니다. 크레이지 데이지라고도 하던데요. 포기가 아주 많이 커졌습니다. 피기 시작했네요.
아스틸베 꽃들이 계속 피고 있는데 분홍색으로 제일 먼저 피었던 아스틸베 꽃이고요. 그리고 요건 아직 꽃이 활짝 피지는 않았는데 흰색으로 핀 아스틸베입니다. 그리고 요건 진분홍색으로 피고 있고요. 여름꽃으로 아주 예쁜 아스틸베입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꽃이 먼지털이개 같은 그런 모습으로 피는 꽃이 보이는데요. 터리플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작은 꽃들이 모여서 피는 터리플인데요. 잎이 단풍잎을 닮았다 해서 단풍잎 터리플이라고 합니다. 그늘에서 잘 자라는 야생화로 예쁘게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이렇게 단풍잎을 가진 단풍 터리플 꽃이 이런 식으로 핀다면 옆에도 터리플 종류인데요. 이건 잎이 약간 황금색이 나는 황금 터리플입니다. 황금 터리플도 꽃이 피었는데요. 이렇게 꽃의 색이 조금 다르죠. 이것도 그늘진 곳에 심어 놓으면 잘 자라는 야생화인데요. 키가 좀 크게 자라기 때문에 뒤쪽으로 심으면 좋습니다. 여기도 터리플이 피었는데요. 이건 자주 터리플 엘레강스라고 하는 터리플입니다. 꽃의 색이 좀 진하게 물이 되는 터리플인데요. 이렇게 터리플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하게 심어 놓았는데요. 올해 이렇게 차례차례 꽃이 피네요. 이쪽에는 수국이 있는데요. 별수국. 파란색이 정말 여름에 시원하게 보이는 산수국의 일종입니다. 겹으로 피는 산수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매년 월동도 잘 하고 또 꽃도 잘 피고, 저희가 중부지역인데 일반 정원수국은 중부지역에서 보온을 하지 않으면 수국꽃을 보기가 좀 어렵죠. 정원수국은. 그런데 이 별수국은 그냥 꽃밭에 심어 놓고 매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아마 그 우은의 정원에서는 이 별수국이 이런 파란색으로 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원의 이 파란 별수국을 보시고 혹시 어떤 처리를 하지 않았냐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별수국은 일반 정원수국도 마찬가지지만 땅의 산성도에 따라서 꽃의 색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저희 정원에서처럼 파란색으로 피는 경우는 땅이 산성이고요. 또 염기성이 좀 강한 땅에서는 이 꽃이 거의 분홍색에 가깝게 핍니다. 그런데 땅이 뭐 딱 산성, 염기성 딱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피기도 하죠. 저희 정원 땅들은 아마 되게 산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꽃들이 피는 걸 보면, 특히 수국이 피는 걸 보면 파란색으로 많이 피고, 또 일부는 약간 산성도가 약해서 보라색으로 좀 피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산성으로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아주 시원한 색으로 별수국이 피고 있는데요. 땅이 만약에 산성이 아니어서 이런 색이 피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이런 파란색의 꽃을 보고 싶다고 하면 땅을 산성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산성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피트모스라고 하는 걸 좀 섞어주면 땅의 산성도를 산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의 수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도 땅을 산성으로 만드는 그런 것인데요. 황가루를 흙과 섞어서 이렇게 뿌려주거나 또는 물에 타서 이렇게 뿌려주면 땅이 산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의 정도에는 땅이 산성이 되면서 이렇게 파란색의 수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정원처럼 이렇게 파란색이 아니라 또 분홍색 꽃을 보고 싶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땅이 산성이어서 다 이렇게 피는데, 만약 제가 분홍색 꽃을 보고 싶다고 하면 땅을 염기성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염기성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백반을 같이 섞어서 뿌려주거나 아니면 달걀 껍데기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주면 땅이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바로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음 해에는
땅이 염기성이 되면서 분홍색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수국은 색이 정해진 게 아니라 땅의 염기성인지 산성인지에 따라서 꽃색이 이렇게 다릅니다. 저희는 뭐 산성이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피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 싶은 색의 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별수국 꽃을 보면 겹꽃이라서 자세히 보면 꽃 하나하나도 참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고 이쪽은 모두 파란색의 꽃으로 피어 있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흰색이 올라오는데 점차 파란색으로 물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별수국을 보면 꽃이 피어 있는 가지도 있지만 피지 않은 가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아마 가지치기를 제가 너무 늦게 했거나 아니면 올해 새로 올라온 새로운 가지일 수가 있는데요. 별수국은 전년도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올해 새로 올라온 가지들은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삽목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올라온 새로운 가지들을 정리를 해줄 겸해서 잘라서 삽목을 하는데요. 삽목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은 좀 잘라서 삽목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는 꽃이 안 피지만 월동을 하고 내년에는 여기에서 꽃이 피게 될 텐데 다른 가지들보다는 좀 키가 쑥 올라와서 이런 거를 한 2-3마디 정도 아래를 잘라서 키를 낮추어 줍니다. 지금 잘라주면 꽃눈 만들어서 꽃이 피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요즘 안전하게 삽목할 가지들을 좀 잘라내고 있습니다. 별수국 가지 잘라낸 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많이 삽수를 꽂아 놓았습니다. 이곳은 썸머러브 꽃도 곧 필 것 같은데요. 썸머러브가 있는 곳인데 그 아래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삽수들을 꽂아 놓았는데 여기에 별수국도 같이 심었습니다. 별수국은 그늘지고 좀 습한 곳이 있으면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노지 활동도 잘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곳에 심어줄 생각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자른 가지를 삽목해서 뿌리를 내리게 해서 심었는데요. 이것도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랐지요. 꽃도 많이 피었습니다.